안녕하세요. INTJ 바람여사입니다. 바람. 네. 오늘은요,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INTJ 분들께, 어떻게 보면 이게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INTJ 분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제가 오늘 하는 말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말씀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얘기해야 돼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결혼은 선택이라고 생각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조금 된 영화인데 악마를 보았다라는 한국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호러 영화 찐팬이라 웬만한 호러 영화는 뭐 너무 많이 봐서 이제 무섭지도 않고 어떨 때 막 하하하 웃으면서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제가 본 영화 중에 정말 몇 개 안 되는 속이 굉장히 불편한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호러 영화 중에서 속이 불편한 영화는 어떤 영화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충분히 있는 영화, 다분한 영화, 이런 영화들이거든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정도의 극도로 잔인한 사람은 정말 흔하진 않겠지만, 실제로 있긴 있죠. 근데 흔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뭐 좀비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그런 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나온 인물처럼 이렇게 잔인한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서 자기의 삐뚤어진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흔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 아니야. 자기가 소위 사랑한다고 남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그 가족들인 경우죠. 근데 이제 가족이 워낙 가정이 폐쇄된 곳이다 보니까 남들은 모르죠. 당하는 사람만 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사람을, 물론 이제 이 얘기를 결혼하는데 왜 하냐 이제 말씀드릴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혼에서 물론 가장 큰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제가 그럼 INTJ는 어떤 사람을 만나, 이거는 정말 솔직히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만의 어떤 저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다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형을 물으면 사람들은 다 각각의 이상형이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이상형을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이상형이 없어요. 그래도 굳이 말해라 하면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평생을 이상형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데이터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는 조금씩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만나십시오 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개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보다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저는 결혼이 집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집이 기초공사가 매우 허술해요. 근데 인테리어는 그럴듯하게 해놨어. 잘 이렇게 비싼 돈 주고 팔려고 속인 거죠. 막 곰팡이 쓸고 벽은 갈라져 있고. 근데 쫙 뭐 겉에만 인테리어를 잘해서 발라놓은 거예요. 그런 집을 모르고 샀다가 최악의 경우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뼈대가 튼튼하고 기초공사가 제대로 된 집이라면 뭐 인테리어야 뭐 벽지가 좀 뜯어지면 어때요? 나중에 좀 바꿔도 되는 거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요, 처음에 좀 촌스러운데 지내다 보니까 또 괜찮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집을 사세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 그보다는 "이런 집은 피하세요." 예, "이런 사람은 피하세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벗어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부정적인 세계관 형성에 정말 독보적인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분은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온 집안을 정말 뒤집어 놓는 놀라운 재주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막 북한 사람들을 뭐 그려라 뭐 미술 시간에 그 막 빨간 얼굴이 시뻘겋고 막 악마 얼굴을 그려 놓고 막 뿔 이렇게 그리면 막 상 받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 눈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뭐 물론 행복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뭐 결혼에 부정적이고 뭐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신을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멍청하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세뇌를 시키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이런 잘못되고 삐뚤어지는 이런 그런 모습에 이제 평생 트라우마를 겪다 보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도 안 생기고, 왜냐면 그분은 밖에 나가서는 정말 천사처럼 하시고 집에 와서는 완전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깐요.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좋은 사람을 볼 때마다 더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혹시 욕하면서 닮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뭐 피가 좋은 피, 나쁜 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학대는 많은 경우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저는 이제 결혼하고 뭐 무관하게 '저런 인간은 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둘째치고 '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 INTJ들은요. 일단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제 자신을 얼마나 세뇌시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문득문득 저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 얼마나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극혐에 제가 몸서리 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INTJ들은 이렇게 자신의 실수뿐만 아니라요. 남의 실수를 통해서도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는 저런 실수를 이렇게 저지르지 않으려고 막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일지는 모르지만 '아 나도 뭐 저런 모습이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악마가 있다.' 쪼끔이라도 있는 것도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다 나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일찌감치 저는 그런 쪽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의식화해서 생각한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냥 무의식 중에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결혼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아 어떤 사람을 만날까?' 혹은 '아 난 이런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평생을 증오했던 그 장본인이 제 안에 쪼금이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도 진짜 많지만 좋은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내가 누군가에게 '아우 저 사람을 괜히 만났어.' 혹은 그런 생각을 주게 된다면 제 자신이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난 어땠을까. 정말 저 사람을 만나길 너무 잘했다.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줘야 되는데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일지가 너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요즘에는요. 약간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이 도리어 좀 세신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근데 과거에는 남자들이 좀 셌잖아요. 남자들이 어머니들 좀 이렇게 잡고 살았다면 요즘은 좀 여성분들도 도리어 이제 좀 세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떤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잡고 뭐 잡히고 이런 거는요. 어떤 경우도 저는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부 생활하면 그리는 이상형 어떤 그림이 있겠지만 저의 그림은 뭐냐면 아끼고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거. 사랑은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동물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아끼고 존중하고 지지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나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떠나서 일단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다음은 생각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자존감도 떨어질 때 있고, 좌절도 느낄 때 있고. 근데 그래도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지지를 받으면은요, 버텨나갈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도리어 사회에서 받는 것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는 경우가 참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비혼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결혼이 주는 그 장점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도 책임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감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 없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물론 결혼도 뭐 여러 번 할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고 헤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좀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 있어요. "야 하나하나 다 후회해. 그러니까 하는 게 나아." 그럼 저는 솔직히 진짜 어르신이고 뭐고 뒤통수를 그냥 빡 때리고 싶어요. 너무 경솔하니까. 물론 그 얘기는 "곧 해라." 이런 뜻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어떻게 그런 식의 말을 이 중요한 일에 저는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머리 나쁘면 뭐 수족이 고생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가방끈이나 뭐 IQ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는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나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은 죽을 때까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은 더 몰라요. 나는 나니까 쪼끔이라도 알 수 있는데 남은 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는 도리어 나를 성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읽는 데 쪼끔 더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렇게 쪼끔 뭐랄까요.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 봅니다. 음 결국은요. 본인의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가족들이 생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배우자는 나랑 뭐 반반의 책임이 있다 치죠. 근데 뭐 혹시 애들이 있다면 애들은 무슨 생고생이죠? 예 뭐 애들이 없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하튼 애들이 없다고 해도 과거에는 결국 한때는 우리가 사랑했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 두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제 지옥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막 잘못되는 것만 말씀을 드려 왜냐하면 안 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죄송한데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려는 것이지 제가 최악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INTJ의 성향상 우리가 화제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 소화기를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화제가 안 일어날 거야 이러면 한 번의 화제로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저는 최악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걸 생각 안 하는 게 저는 도리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얘하고 이혼할지도 몰라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최악의 상황이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해 놓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래요. 뭐 "뭘 그렇게 다 미리 할 거 있냐. 살다 보면 그때그때 해결하면 된다. 아무리 준비해도 모든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없다." 맞습니다. 미연에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TV에서 뭐 전문가들이 막 식당이나 막 아니면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막 가서 이렇게 컨설팅 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개뿔도 모르고 시작해서 망하는 경우가 사실은 저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근데 가끔은 준비 잘하고 하다가 뭐 보증을 섰거나 아니면 사기를 맞았거나 아니면 뭐 무리하게 확장을 했거나 이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당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제대로 뭐 계란 후라이도 못하면서 내가 막 식당을 차린다거나 아니면은 생전 개에 대해서 뭐 어떤 개 종류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덥석덥석 개를 데리고 와서 키우다가 이렇게 막 사람이 물려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경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컸으면 컸지 이게 작은 일은 아니거든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닥치는 거는 당연히 또 그때그때 해결해야 될 일도 있지만 가능한 모든 준비를 해 놓으면 그때그때 닥치는 일들을 훨씬 해결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준비가 없어서 문제가 벌어지지 준비를 너무 해서 벌어지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일단 약간 개요 부분인데요. 아마 INTJ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신중한 것이 맞고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지금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싫어하는 타입, 내가 절대 참을 수 없는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를 먼저 적어서 이런 타입을 제외시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요. 제가 구체적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를 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하고 싶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